최근 우리 사회가 굉장히 흉악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뉴스에만 봐도 각종 흉악 범죄들, 뭐 예를 들어서 마약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그 외에도 이제 개개인 일반인들의 그런 중대 사건들 외에도 약간 넓게 가서는 공직자, 공무원,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 뭐 말이 많죠. 네, 말이 많은데 누군가의 탓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공든탑이 무너지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공든탑을 만드는 건 어려워요. 하지만 그 책임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를 하지 않을 거고요. 앞으로의 미래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은 대본이 없이 그냥 허공을 보면서 주절주절 말하는 타입으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말에 두서가 없을 겁니다. 그냥 녹음 테스트 겸 하는 취미생활의 일환이에요. 아까 말했던 미래 얘기를 잠깐 해봅시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10대, 20대 이 친구들이 앞으로 더 성장을 해서 20대, 30대가 되면은 이 친구들이 사회의 주역이 되면서 우리의 미래를 일구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약 범죄라든지 10대들이 촉법 제도를 믿고 막 나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없다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요즘은 아주 대놓고 나 촉법인데 건드려 보던가 뭐 이런 식으로 빈정대기까지 하면서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꽤 많이 생겼습니다. 아주 값싸고 구하기 쉬운 마약류, 뭐 예를 들면 펜타닐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유통이 되고 10대들은 더 이상 담배에 목숨을 걸지 않고 있어요. 불과 20년, 30년 전만 해도 청소년의 대표적인 비행 행위는 흡연이었습니다. 그 흡연은 이제 마약에 비하면 귀여운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이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 사회의 주역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는 어떤 파국에 치닫게 될까?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10대를 이끄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린 아이들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주입식 교육으로 변한 지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당장 여기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저도 주입식 교육을 받았던 세대고요. 학교에서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때 잠깐 받았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마저도 형식적이었어요. 요즘은 아예 없다는 얘기도 들리는 것 같아요. 인성교육은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부모님 세대를 이루고 있는 30대와 40대 우리 형 누나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요. 경기가 안 좋고 자본 상황이 굉장히 나쁩니다. 불과 우리나라의 경제적 황금기는 3년, 4년 코로나 터지기 직전부터
우리나라의 아주 강력한 산업인 반도체 산업이 매우 잘 나가던 시기인 코로나 이후 1년에서 2년 사이입니다. 경제적인 지표가 굉장히 높았던 시절이에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대외 활동을 못하고 불편한 기억은 있습니다. 매우 불편했어요. 네, 마스크도 계속 쓰고 다녀야 되고 굉장히 전염력이 강한 코로나에 걸리면 격리도 당해 있어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만 버텨야 됐습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이 코로나가 우리 청소년들을 집 자기 방 안 거기에 갇혀 있는 채 너무 과하게 인터넷 컨텐츠에 노출이 되었어요. 보면 안 될 것까지 다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원래대로라면 학교에서 약간 비행 청소년 기질을 띠고 약간의 양아치질을 하면서 불량하게 학교를 다녔던 애들이 더 이상한 거에 눈을 뜨고 손을 대게 된 거죠. 그 시점부터 국내에 펜타닐이라든지 피로폰 같은 마약들이 성행했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특별히 이슈화될 정도로 횡행하지가 않았으니까. 물론 소량은 있었죠.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있기는 했어요. 왜냐면 어디에서나 기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사회 이슈가 될 정도로 양지로 끄집어져서 나온 적은 없어요. 어차피 틀어질 인생들은 어디에나 있고 조용히 틀어져 있는 건데 그 인생을 아주 없앨 수는 없는 건데 이제는 양지로 튀어나올 정도로 굉장히 횡행해졌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안 보이던 바퀴벌레들이 주방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우려스럽고 이 애매한 세대에 걸친 제가 뭘 할 수 있는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투표권에 기대서 나의 투표권 한 장의 투표 용지가 미래를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며 투표하는 것밖에 없겠죠. 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 기회가 너무 먼 미래에 있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망가질 거예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잡는다고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속은 없어요. 변하는 것도 없고 뭔가 커다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슈화만 되고 무서움만 일으키고 약간의 국민들로 하여금 공포심은 일으키는데 그렇다고 그게 뾰족하게 잡히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마약 단속이라든지 폭력 단체 단속에 굉장히 힘을 많이 썼던 나라입니다. 늘 하던 일을 이제 와서 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면 안 되죠. 정말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면 지금쯤 개선이 되었어야 맞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20대, 30대가 되어서 사회의 주역으로 떠올랐어요. 지금 20대, 30대의 인구수보다 지금 10대, 10대들의 인구수는 굉장히 낮아요.
이제 출생률도 많이 줄었고 결혼하는 사람도 많이 줄었고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불경기 때에는 이 개인이 받는 월급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한 달 한 달 월급으로 연명할 뿐입니다. 개인이 돈을 모아서 뭔가 큰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두세 명 정도가 같이 살 집을 마련하는 것조차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정말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서 국민의 7, 80%는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어요.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의 임금이나 우리나라의 부는 상위 10%한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뭔가를 해낼 수 있을까요?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를 좀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미래가 있는 나라로 만드는 그런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인간의 역사는 10%가 아닌 90%에 의해서 뒤집어지면서 변화해 왔습니다. 그런 의지가 그들에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요즘은 10%의 상위층 말고 그냥 절대 다수 일반인들 90%마저도 뭔가 의지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답답합니다. 저도 그리 많지 않은 연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적당히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 외에 딱히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저는 굉장히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타입이고 마음에 드는 친구도 있어요. 하지만 그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본이 안 됩니다. 가정을 꾸릴 기본조차도 마련하기가 힘들어요. 돈이 안 모입니다.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체감상 2년 전에 비해서 50% 정도는 더 쓰는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하게 100개를 100만 원에 샀다면 요즘은 100개를 150만 원에 사야 됩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경제도 힘들어졌고 그에 비해서 월급은 찔끔 올랐죠. 물가 상승률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3분의 1이 뭐예요? 6분의 1 정도 될 것 같네요. 애석한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이 시즌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이제 막 투입된 친구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취업문은 엄청나게 높아졌고 물론 일자리는 많습니다. 멀쩡한 일자리가 별로 없죠. 점점 없어질 겁니다. 인구수가 줄어들고 현재 50대, 60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정년퇴직을 할 나이가 되면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AI가 사회에 뛰어드는 시대입니다. 10년 뒤면은요,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로봇과 AI로 대체가 될 거예요. 인구수도 얼마 안 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어려운 경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취업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어려울 건데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2030 세대가 결혼을 안 합니다. 자신들의 자녀가 미래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희망사항은 많지만 현실이 따라주지 않네요. 앞으로 더욱 험악해지는 사회 풍토 속에서 더 어려운 경제가 우리의 삶을 옥죄일 텐데 무슨 수로 버티냐는 말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그거를 어떻게 버티냐는 말입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요.